이장님, 지금 남의 집 거실 창문 바로 앞에다가 똥을 부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냄새나서 숨을 못 쉬겠잖아요. 그 참 서울 양반 유난이네. 농촌에서 거름 냄새 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여. 내 땅에 내가 농사 짓겠다는데 왜 남의 영업을 방해해? 아니, 농사를 짓는다면서 똥을 2미터 높이로 쌓아두는 게 말이 됩니까? 정 냄새가 싫으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 이 땅 자네가 사. 평당 100만 원 쳐서 3억. 그거면 내가 깨끗이 치워줄게. 3억이요? 시세가 3천만 원인데 10배를 내놓으라고요? 이거 완전 알박기 사기꾼들이네. 싫음 말고 안 사면 내일부터 여기다 개 사육장 지을 거야. 개 50마리 지저대면 살만하겠어? 집이 안 팔리면 네가 그 땅을 사든가 아니면 여기서 말라 죽든가 선택해.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기록은 합법을 가장한 텃세, 알박기와 혐오시설 협박 사건입니다. 법망을 교묘히 피해 당신의 숨통을 조여오는 그들의 진짜 속셈을 지금부터 파헤쳐봅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실제 보도된 다수의 사건 유형, 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시청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극적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성훈입니다. 서울의 시중은행 지점장으로 30년을 일하고 정년 퇴직했습니다. 평생을 이런 한푼 틀리지 않는 숫자와 규정 속에서 살았기에 은퇴 후에는 그 어떤 계산도 필요 없는 자연 속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강원도의 어느 한적한 마을, 뒤로는 야트막한 산이 감싸고 앞으로는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땅을 보자마자 저는 운명처럼 계약했습니다. 땅을 사고 집을 짓는 1년 동안 마을 이장이라는 사람이 제게 시골의 정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공사 차량이 마을길을 지나갈 때마다 먼지가 난다며 불평할 때도 이장님이 나서서 막아줬습니다. 아, 박 지점장님, 서울에서 오신 귀한 분인데 우리가 편의를 봐드려야지. 공사 차량 들어오기 좁지? 내 밭 둑을 좀 터줄 테니 거기로 편하게 다녀요. 저는 그 호의가 너무 고마워서 서울에 올라갈 때마다 고급 양주며 백화점 과일 세트며 트렁크 가득 실어다 이장님 댁에 날랐습니다. 명절 때는 마을 발전 기금으로 200만 원도 선뜻 내놓았습니다. 집이 완공되고 입주하던 첫날 밤, 테라스 의자에 앉아 아내와 와인을 마시며 쏟아지는 별을 봤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고생했다. 이제 여기서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자. 여기가 천국이야. 아내의 행복한 미소를 보며 저는 제 인생 제2막이 완벽하게 시작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완벽한 착각이었습니다. 그 친절은 저를 안심시키기 위한 마취제였고 제가 집에 돈을 쏟아부어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기를 기다린 시간이었습니다. 입주하고 딱 3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장님이 쭈뼛거리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웬 낡은 지적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평소의 호탕한 모습과는 달리 뭔가 곤란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박 선생, 잘 지내지? 다름이 아니라 박 선생 집 울타리 바로 옆에 붙은 이 자투리 땅 있잖아. 이거 주인이 급하게 내놓는다는데 박 선생이 사는 게 어때? 마당도 넓게 쓰고 텃밭 하기도 딱 좋잖아. 지적도를 보니 제 집 거실 통창 바로 앞에 담벼락과 딱 붙어 있는 길쭉한 모양의 300평 남짓한 땅이었습니다. 길도 없는 맹지였고 모양도 삐뚤빼뚤해서 농사를 짓기에도 애매한 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당은 이미 200평이나 되어서 더 이상의 땅은 필요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장님이 부른 가격은 평당 50만 원. 주변 시세가 10만 원인 걸 감안하면 말도 안 되는 바가지였습니다. 이장님, 신경 써주신 건 고마운데 저는 지금 땅으로도 충분합니다. 관리하기도 벅차요. 아니, 그래도 집 바로 옆인데 남이 사서 뭐 이상한 거라도 하면 어쩌라고 그래. 이참에 사서 정원을 더 넓혀. 내가 싸게 달라고 말해 볼게. 얼만데요? 평당 50만 원만 줘. 주인도 급하다니까.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마을 땅 시세는 평당 10만 원, 맹지는 5만 원도 안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50만 원이라뇨. 시세의 10배가 넘는 가격이었습니다. 이장님, 그건 좀 시세보다 너무 비싸네요. 저는 안 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중하게 거절하자 이장님의 입가에 걸려있던 사람 좋은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눈빛에는 제가 처음 보는 서늘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 뭐 박 선생이 싫다면 어쩔 수 없지. 주인이 급전이 필요하다니 다른 용도로라도 써야겠네. 나중에 후회하지 마쇼. 그때는 그 후회라는 말이 그냥 하는 소린 줄 알았습니다. 그 땅 주인이 사실은 이장의 처남이라는 것도, 그 땅이 저를 잡기 위해 쳐놓은 그물이었다는 것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들은 제가 5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집을 지었다는 사실, 즉 이 집을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오르릉 쾅쾅하는 굉음에 잠을 깼습니다. 지진이라도 난 줄 알고 뛰쳐나가 보니 제 거실 창문 바로 앞 불과 3미터도 안 떨어지는 그 자투리 땅에 25톤 덤프트럭이 무언가를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검은 산처럼 쌓인 그것은 흙이 아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숙성한 생개분, 닭똥이었습니다. 트럭이 짐을 붓고 떠나자마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악취가 집을 덮쳤습니다. 썩은 계란 냄새, 똑 쏘는 암모니아 냄새, 그리고 시큼한 부패취가 진동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아내는 헛구역질하며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10분도 안 되어 새까만 파리떼가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슬리퍼 차림으로 이장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장님, 이게 뭡니까? 사람 사는 집 코앞에 똥을 산더미처럼 부어놓으면 어떡합니까? 이장은 마당에서 느긋하게 이를 쑤시며 나오더군요. 아니, 박 선생, 아침부터 왜 이리 흥분해? 농촌에서 농사 짓는 게 죄요? 거기다 도라지 심을 거야. 도라지는 거름이 좋아야 잘 크거든. 농사 지으려고 거름 좀 받아둔 걸 가지고 유난을? 아니, 도라지를 심는데 똥을 2미터 높이로 쌓아둡니까? 이건 그냥 테러 아닙니까? 서울 사람이라 뭘 모르네. 거름을 삭혀야 땅 심을 받지. 내 땅에 내 농사 짓겠다는데 남의 영업 방해하지 마쇼.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군청 환경과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공무원이 나왔지만 현장을 쓱 둘러보고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냄새가 심하긴 한데 자기 땅에 영농 목적으로 퇴비 쌓아둔 거라 행정적으로 강제로 치우라고 할 법적 근거가 약해요. 이게 폐기물이면 처벌할 수 있는데 비료관리법상 이건 농사용 자재로 분류됐거든요. 저희가 잘 말씀드려서 비닐이라도 덮으라고 계도는 하겠습니다. 법이 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이 가자마자 이장은 보란듯이 비닐을 반만 덮어두었습니다. 바람이 우리 집 쪽으로 부는 날이면 그 비닐 사이로 농축된 악취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빨래도 못 널고 창문도 못 여는 5억짜리 감옥. 아내는 두통약을 달고 살았고
주말에 오기로 했던 손주들에게는 오지 마라고 전화하며 울먹였습니다. 그 아름다웠던 전원주택은 거대한 화장실 옆에 새방이 되어버렸습니다. 냄새 지옥에서 산지 보름쯤 지났을까 이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묘한 승리감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박 선생, 냄새 때문에 힘들지. 그래서 내가 그 주인한테 사정을 좀 했어. 도라지 농사 말고 다른 거 하면 안 되겠냐고. 저는 반가운 마음에 되물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럼 그 똥 좀 치워주시는 겁니까? 그럼 치워야지. 근데 농사를 안 지을 거면 땅을 놀릴 순 없잖아. 그래서 우리 조카가 거기다가 개 사육장을 좀 해보고 싶다네. 식용견 좀 키우고 옆에는 고철 수집장도 하고. 시골이라 땅값이 싸니까 그런 거 하기 딱 좋잖아. 내일 모레부터 공사 들어갈 거야.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조용한 전원주택 바로 내 침실 창문 3m 옆에 개 50마리가 짖는 소리와 쇠 깎는 소리가 들리는 고물상이 들어온다니요. 그건 그냥 나가라는, 아니 여기서 죽으라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사색이 되자 이장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박 선생, 우리가 이웃사촌인데 내가 양보할 수도 있어. 그 땅 그냥 자네가 사. 내가 조카 잘 설득해 볼 테니까. 오로지 저를 협박하기 위한 인질이었던 겁니다. 제가 집을 5억 들여 지었다는 걸 알고 네가 이 집을 포기 못할 테니 돈을 내놔라는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돈 못 줍니다. 너무 부당합니다. 이건 갈취입니다. 이장은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뭐 개 짖는 소리 들으면서 심심하지 않게 살면 되겠네. 난 기회 줬어. 다음 날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굴착기가 들어와서 땅을 파헤치더니 하루 종일 쇠파이프를 자르고 망치질을 해댔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부러 우리 집 쪽을 향해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인부들은 제 마당이 보이게 서서 담배를 피우며 쳐다봤습니다. 아내와 눈이 마주치면 씩 웃으면서 바닥에 침을 뱉었죠. 경찰을 불렀습니다.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경찰은 소음 측정기를 가져왔지만 그들은 경찰이 오면 귀신같이 작업을 멈췄습니다. 아이, 내 땅에서 내 건물 짓는데 뭐가 문제요? 저 양반이 예민한 거야. 뚝뚝거리는 소리 좀 날 수도 있지. 경찰은 이웃끼리 사이좋게 지내시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경찰차 꽁무니가 사라지자마자 다시 굉음 시작되었습니다. 아내는 결국 신경쇠약 진단을 받고 서울 딸내네 집으로 피신했습니다. 저만 홀로 남아 그 텅 빈 집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들리는 굉음과 악취, 그리고 담 너머로 저를 보며 비웃는 이장의 얼굴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저를 외면했습니다. 슈퍼에 가도 물건이 없다며 안 팔고 길에서 마주치면 수군거렸습니다. 이장이 마을 전체에 저 서울 깍쟁이가 우리 마을에 혐오시설 들어오게 만들었다며 여론을 조작해 놓은 탓이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중개사가 와서 현장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 바로 옆에 저런 혐오시설 공사를 하고 있는데 누가 집을 사겠습니까? 게다가 마을에 소문이 쫙 퍼졌어요. 이 집 퍼가 안 좋다고, 귀신 나온다고. 이건 반가시에 내놔도 안 팔립니다. 이장의 무언의 협박이 제 목을 조르는 것 같았습니다. 집이 안 팔리면 네가 그 땅을 사든가 아니면 여기서 말라 죽든가. 저는 버티고 버티다 결국
2달 만에 굴복했습니다. 백기를 들었습니다. 이장님, 제가 쳤습니다. 그 땅 사겠습니다. 이장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계약서를 품에서 꺼냈습니다. 3억은 없어서 못 주고 사정사정해서 1억 5천만 원에 합의를 받습니다. 시세 3천만 원도 안 되는 맹지를 제 노후 자금 1억 5천을 주고 샀습니다. 똥냄새와 소음을 멈추는 대가였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이장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그러더군요. 아이고, 박 선생, 진작 이럴 것이지. 서로 피곤했잖아. 이제 우리 진짜 잘 지내보자고. 내일 마을 회관에서 잔치나 한번 합시다. 그 말이 그렇게 역겨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탐욕과 비열함이 소름 끼쳤습니다. 저는 그 땅을 사자마자 집과 땅을 모두 금매로 내놓았습니다. 더 이상 그 집은 꿈의 궁전이 아니라 제 어리석음과 그들의 탐욕이 만든 감옥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집값 5억, 땅값 1억 5천, 총 6억 5천이 들어간 그곳을 4억에 팔고 나왔습니다. 2억 5천만 원, 제가 1년 동안 꾼 전원 생활의 꿈의 대가치고는 너무나 비쌌습니다. 손해를 보고 짐을 싸고 떠나던 날, 이장은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단차가 지나가자 그는 보란듯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오면 이번에는 또 다른 명목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요리할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지금도 길을 가다 거름 냄새만 맡아도, 공사장 소음만 들려도 심장이 뜁니다. 은퇴 후의 낭만, 자연 속의 삶,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시골은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상식보다 텃세가 앞서는 야생의 정글이었습니다. 박성훈 씨가 겪은 일은 전형적인 알박기형 텃세이자 기획형 괴롭힘입니다. 내 집 주변의 땅을 이용해 환경을 악화시키고 이를 빌미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악질적인 수법입니다. 노후 사건 파일이 제안하는 현실적인 대처법입니다. 첫째, 땅을 살 때 경계를 확인하십시오. 전원주택 부지를 계약할 때 내 집과 딱 붙어있는 자투리 땅이나 맹지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반드시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그 땅 주인이 마을 유지나 이장 혹은 그들의 친인척이라면 그 땅은 언제든 당신을 겨누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 자투리 땅까지 포함해서 매입하거나 아예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둘째, 혐오시설 협박은 행정으로 맞서십시오. 축사나 고물상, 개 사육장은 허가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짓겠다는 말은 대부분 협박용 엄포일 가능성이 큽니다. 겁먹지 말고 즉시 군청 환경과나 건축과의 개발 행위 허가 가능 여부를 공식적으로 질의하십시오. 대부분 주거 밀집 지역 근처나 하천 주변에는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셋째, 협상은 없습니다. 기록하고 고발하십시오. 악취나 소음으로 고통받을 때 돈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한 번 돈을 주면 그들은 당신을 마르지 않는 셈으로 볼 것입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고 냄새와 소음, 그리고 그들의 협박 발언을 매일 일지로 기록하여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의 증거로 남기십시오. 당신의 평온한 노후를 돈으로 사려 하지 마십시오. 그 끝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일 뿐입니다. 오늘의 기록, 귀촌의 꿈을 짓밟은 농촌 알박기 갑질 편이었습니다. 당신의 피땀 어린 노후가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기록하겠습니다.